해준다면 아주 완벽한 학습이 일어나겠죠. 제가 이제 상호작용적 책 읽기 할 때 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의 시선을 따라가라예요. 아동의 눈 움직임을 따라가라고 하는데 왜 그러한 이야기를 하냐면 저희의 언어 이제 발달은 당연히 청각적으로 시작을 하죠. 아이들이 글씨를 읽으면서 언어 발달을 하진 않으니까 청각적 언어를 들으면서 아이들이 이제 뇌가 활성화가 되는데 책을 읽다 보면 당연히 저희가 공동 주목하기로 어떤 그림 자극을 함께 볼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은 어디를 볼까요? 글자를 읽고 있겠죠. 그래서 글자 읽기에 바쁘다 보면 본인의 그 눈은 아이 무브먼트는 글자를 가고 있을 거고요. 그 동시에 아동의 눈이 사실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는 살펴보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너무 글자만 열심히 읽고 있다면. 그러니 이 행위는 너무 혼자 부모님 혼자 읽는 거에 너무 몰입하는 경우죠. 나는 오늘 할 숙제를 다 했다. 나는 오늘 할 일을 다 했다. 오늘 5권 읽어줬으니까. 그럼 굉장히 좋지 않은 어떤 아웃컴이 되고요. 그래서 아동의 눈을 따라가라고 말하는 이유는 아동의 눈이 어딘가에 멈춥니다. 저희가 Area of Interest, AOI라고 하는데 Area of Interest는 뭐냐면 자기의 interest, 흥미와 관심이 여기에 멈춘 거예요. 그러면 그 멈춘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동의 시각이 멈추면 시각적 정보가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저희 후두 옆 옥시피털 로브에 갔다가 전도 다 나와서 활성화가 돼서 뇌가 이제 처리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시각적 정보가 들어갔을 때 동시에 부모님이 청각적 정보를 동시에 매핑을 해준다면 아주 완벽한 학습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만약에 아이가 사과를 보고 있었는데 엄마는 여기 포도 좀 봐, 포도네 라고 말하면 사실은 사과의 visual information, 시각적 정보와 auditory information, 청각적 정보가 미스매치가 난 거죠. 저희가 근데 시장 갈 때도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시장에 막 아이 카트 이렇게 태우고 막 돌아다니다가 아이는 막 여기저기 형형색색 막 과일들을 보고 있는데 아이가 가르치고 아이가 눈이 가 있는 곳에 부모님이 따라가면 사실 더 좋다라는 거죠. 부모님이 먼저 리드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시각적 정보와 청각적 정보가 바로 원언원 매칭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 아동의 시선을 좀 따라가는 것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부터 다 아이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야기에 어떤 구조가 있고 전개가 있기 때문에 스토리 형식을 따라가겠지만 그래도 from time to time 아동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이 있다면 거기에 청각적 정보를 바로 대해줘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책을 갖고 왔는데 이 책은 위아래 어떤 개념을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부모님들이 엄청 좋아하시겠죠? 이 책에는 그러니까 뭐 이 개구리는 집 위에 있어요. 뭐 여기 주인공이에요. 뭐 주인공은 개구리도 있고 뭐 생쥐도 있고 토끼도 있고 큰 인물들이 있죠. 이렇게 크게 그려졌죠? 이 동물들은 크게 그려져 있는데 아이가 갑자기 어디에 관심을 갖죠? 아이의 눈이 여기에 가는 거예요. 레이디버그, 여기 무당벌레가 있죠. 근데 무당벌레의 시선이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 신경 안 쓰고 계속 그 개념 책이니까 이거는 위아래 책이고 주인공이 아니니까 그냥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간다. 나는 나의 길을 간다. 너는 너의 길을 가라. 라고 책을 읽으면 안 되시고 얼른 아이가 여기를 보는 거를 캐치하셨으면 이거 무당벌레야 라고 얘기를 해주실 수 있어요. 여기 무당벌레가 여기만 있진 않고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숨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만약에 가는 곳이 나비였다. 사실 저희는 막 생쥐는 집 위에 있어요 라고 말을 하고 싶었는데 아이가 이거를 보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나비가 나풀나풀 날고 있다. 개구리랑 노나봐 라고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부모님이 조금 더 여유를 갖고 그 여유는 언제 생길까요? 글자를 열심히 읽겠다라는 목표를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좀 여유 있게 하고 우리 아이가 어디를 바라보는지 시각을 따라서 청각적 매핑을 완벽하게 해주시고 또 저희 연구실에서 어떤 연구도 오랫동안 했냐면 그 어휘, 습득이 얼마나
잘 되는가, 책 읽기 성인의 발화가 어떤 식으로 주어질 때 잘 되는가. 책에서 어떤 아이가 뭐 굉장히 게을러서 이 아이는 게을러라고 표현을 해도 커멘팅, 마침표를 찍을 수 있고요. 또는 이 아이는 어때? 이게 어때 해서 그러면 질문하기를 한 거예요. 직접적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유형에 따라서 아이들이 게으르다라는 어떤 그 워딩을 배워나가는 데 있어서 가끔은 그 직접적 질문이 훨씬 더 유용하고 학습 효과가 극대화된다라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했는데. 근데 아동의 유형마다 달라요. 언어 발달이 좀 지연이 되는 아동과 정상 발달을 하는 아동에 따라서 이제 이것이 달라집니다. 그런 거는 이제 관심 있으시면 논문을 이제 가서 보시면 되고요. 그거 말고 이제 저희가 요 이제 책 읽기를 할 때 중요하다라고 하는 어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어휘라는 거는 이해하는 어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해하는 어휘를 표현하기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표현한 어휘를 정의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정의한 어휘를 문맥 안에 쓸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책 읽기가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책 읽기 안에 어휘 없이 책이 구성이 될 수가 없죠. 반드시 어휘가 이제 존재하고, 그것을 그림을 보고 아까 뭐 있으면 무당발레는 어디 있어? 하면 아이가 가리키면 이해하는 거를, 수용 어휘를 지금 본 거고요. 이건 뭐라고 하지? 질문하기를 했으면 무당벌레라고 아이가 대답하게 했다면 표현 어휘를 본 거고요. 더 어려운 단계죠. 그리고 나서 어떤 다른 어휘에 대해서 조작적 정의를 내려본 거나 아니면 자기의 문장 안에 그 어휘를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책을 읽다 보면 그 모든 단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책을 읽을 때 아동의 어휘의 확장과 또 어휘를 활용한 어떤 문장, 구조까지 언어의 확장이 굉장히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완벽하게 하려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시각에 따라서 시각적 정보의 처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그것과 청각이 매핑이 돼야 되니 아동이 시각적 정보를 따라서 청각적 정보를 주고 그렇게 아동을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책 읽기의 핵심 내용을 오늘 나눠봤습니다.